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밝은 사람들 연구소 소장 소임 맡고 있는 박찬욱입니다. 마이크를 좌장하시는 한장현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장현 교수님은 독일 가셔가지고 칸트로 박사학위를 받고 철학 박사를 받고 귀국하셔가지고 동서양의 철학을 좀 회통하시려는 그런 원을 세우시고 동국대학교에서 유식학으로 석박사를 다시 하셨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우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오늘 학회를 진행할 한자경입니다. 예, 오늘 생각에 대한 학회를 축하하느라고 금년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예. 근데 눈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길도 미끄러울 텐데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생각하셨나요? 예, 생각하셨다면 그래도 좋은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참석해 주신 것이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각의 주제인데 갈까 말까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하여튼 무작정 온 사람, 예, 더 감사드릴 일이죠. 예. 오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하시면서 좋은 결과, 좋은 생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발표는 이필원 동국대학교 파라미타 칼리지 교수로 계시는 이필원 선생님께서 생각의 이중성, 수행을 통한 통합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초기 불교에서 생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필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생각의 이중성, 수행을 통한 통합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또 이해될 수 있는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초기 불교의 모든 것을 다 담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제 눈에 들어온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한시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 없죠.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보면은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좋은 글귀들 써놓잖아요. 거기에 파스칼이라고 한 분이 우리는 생각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생각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잠잘 때도 생각을 하죠. 꿈꾸는 것도 다 생각이니까. 그래서 생각은 사실의 반영이냐 아니면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것은 진짜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고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올바른 반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또는 나의 욕구, 욕망과 결부되어서 나에 의해서 해석된 결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것 때문에 욕망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괴로움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은 키워야 할 것이냐 혹은 없애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대주제인데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한 7, 8가지 일이 한꺼번에 막 닥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씨, 다 포기할까? 아이,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생각을 없앤 결과일까요? 키운 결과일까요? 네. 어제 종교교육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서강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이제 총회를 하고 하는데 제가 총무이사 소임을 맡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냐고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이 PPT 자료를 어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느냐고 제대로 준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딱 보냈어요. 보내고 난 뒤에 생각이 될 대로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아침에 다시 이제 수정을 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키운 결과일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경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각과 관련된 다양한 용례들을 한번 수집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 제가 뽑아낸 것은 바로 이 6가지입니다. 만야띠, 째따야띠, 그 다음에 삐따까, 그리고 쌍까뽀, 그리고 아누사라띠라고 하는 6가지입니다. 여기에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이 내용들, 용례들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는 만야띠하고 째따야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구여, 그대는 색이 그대라고, 그대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자아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만야띠 혹은 째따야띠라고 하는 용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4가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그럼 뒤에 2가지, 위에 2가지는 빼고 밑에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 생각을 크게 쿠살라하고 아쿠살라와 관련된 것, 그리고 수행과 관련된 것 크게 이제 2가지 범주로 구분했는데요. 쿠살라, 아쿠살라를 윤리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에 한정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하기 쉽게 그냥 윤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냐하고 그 비타카 같은 경우에는 쿠살라, 아쿠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쌍까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쌍까빠하고 그리고 아누사라띠 같은 경우에는 수행과 관련돼서 더 방점이 놓여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2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첫 번째 근거로 했던 것은 마지마니카에 나와 있는 마두핀디카 수타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빠싸, 촉으로 인해서 베다나 느낌이 일어나고 베다나로 인해 가지고 쌍제나띠 이제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쌍제나띠로 인해 가지고 비타케띠 깊이 숙고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빠빤제띠 생각의 확산 또는 개념의 확산,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 가지고 오늘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이 전체가 다 생각의 범주는 아니고요. 빠싸는 대상과 우리의 육군이 만나는 것을 빠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접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느낌작용, 메다나인데요. 여기까지는 생각의 범주로 저는 보질 않고 그 뒤에 그 쌍제나띠 이후부터 발생되는 3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생각의 범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까짜니아 수타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지각이라고 하는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쌍냐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지각하기 때문에 지각이라고 한다. 무엇을 지각하는가? 푸른색을 지각하고 노란색을 지각하고 붉은색을 지각하고 흰색을 지각한다. 비구들이여 지각하기 때문에 지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상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여기 빨간 의자가 있어요.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빨간색은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대상에 대한 어떤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이제 쌍냐, 지각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쌍냐와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그 연구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불교 개념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그 의미가 함유하고 있는 의미가 넓은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쌍냐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요한슨이라고 하는 학자하고 슈미타우젠이라고 하는 학자의 2분의 견해를 일단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 그 대상의 특징을 뽑아가지고 이미지화하거나 그것을 개념, 언어적인 내용을 얹혀가지고 파악하는 것, 이것을 이제 쌍냐의 주된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다른 여러 학자들의 견해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제가 흔히 드는 표현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인상, 그것을 이제 쌍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쌍냐는 다른 것과 독립적으로 쌍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전의 나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쌍냐에 작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어떠한 이미지, 특성, 특징, 이것을 이제 우리가 쌍냐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지식, 정보를 다룬다고 할 때 실제 대상이 그대로 우리 머릿속에 가져와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대상을 어떤 상징이나 다른 형태로 재표현해서 추상화하여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암 혹은 정보의 내용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인지과학이라고 한 책을 쓴 이정무 교수님의 견해인데요. 이것도 쌍냐의 뭐 정확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쌍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쓰거나 뭔가 이렇게 어떤 주제를 다루고자 할 때 가장 제가 중거로 삼는 첫 번째 텍스트가 수다니파타입니다. 뭐 수다니파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번역분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수다니파타라고 하는 문헌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수다니파타는 가장 고층에 속하는 문헌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 수행하던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일반 제가자들이 암송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이 수다니파타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다니파타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뒤에 4장과 5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근데 지금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각을 떠난 자에게라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쌍냐 비라따싸. 지각을 떠난 자에게는 여러 속박이 없다. 지혜에 의해 해탈한 자에게는 헤맴, 즉 무지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수다니파타 847번 개성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각을 지각하는 자, 쌍냐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도 없고 잘못된 지각을 지각하는 자도 없고 지각하지 않는 자도 없고 소멸된 지각을 지닌 자도 없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물질적 존재, 루빠가 소멸한다. 왜냐하면 망상이라고 불리는 것에 나타남은 지각에 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까 마두핀다카 수다를 소개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망상, 개념적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왜 일어나게 됐느냐? 쌍냐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다니파타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냐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속박의 원인이자 개념의 확산, 즉 망상의 원인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지각을 떠난 자 혹은 지각하는 자와 같은 용례를 통해서 지각은 자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쌍냐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의식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인식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두핀다카 수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워낙에 뭐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아실 내용들인 거죠. 시각과 형체를 조건으로 해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화합이 촉이고 촉을 조건으로 해서 감각이 생겨나고 감각된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것을 망상한다. 아까 5가지가 바로 이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사람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걸쳐 시각에 의해서 의식되어질 다양한 형체들에 대해서 망상에 의한 인식과 분별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통해 대상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쌍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1차적인 왜곡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의 작용들은 그 왜곡의 정도가 더욱더 심하게 전개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망상까지 가게 되면 뭐겠어요? 사실 우리가 접했던 사실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이 되어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쌍냐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나는 기본적으로 육근, 즉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대상을 바라봤을 때 대상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취합을 하게 되죠. 그 감각 대상에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순간을 이제 외다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쌍냐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쌍냐를 우리는 생각의 범주로 충분히 넣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력적 근거는 이 쌍냐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까마, 욕망과 관련된 그 쌍냐가 있는 것이고요. 비압바다, 어떤 그 악의적인 생각과 관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임사, 이것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관련된 생각, 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선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쿠살라. 그런데 이제 쿠살라와 관련된 것은 반대겠죠. 네캄마, 그 다음에 아비아바다, 그 다음에 아비임사라고 하는 3가지로 이제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쿠살라의 배대가 정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쌍냐를 생각의 범주로 넣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가는 그 선정 이론을 한번 조금 보셨던 분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 거죠. 선정의 제1선에서 싸위탁가 싸위짜라라고 되어 있죠. 위탁가와 위짜라를 갖춘 상태를 제1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제2선에서는 이 위탁가 위짜라가 이제 사라진 상태를 제2선의 특징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니파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모든 생각들이 파괴되어지고 안으로 완전하게 안정된 자, 그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는 것처럼. 그래서 수다니파타 제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탁가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내적으로 완전하게 안정된 자와 대꾸를 이루는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평온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위탁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경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탁가는 외다나와 쌍냐, 아까 마드빈데카 수다에서 나온 것처럼 그 전개 순서를 놓고 본다면은 베다나 쌍냐 다음에 이제는 바로 이 위탁가가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다나와 쌍냐의 과정을 거쳐 드러난 구체적인 사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쌍냐를 통해 1차 왜곡이 일어난 것을 토대로 진행된 사유 과정을 우리가 위탁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가에서는 훨씬 왜곡의 정도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인 쌍냐를 파괴를 해야 되겠죠. 베다나를 파괴할 수 있느냐? 베다나를 파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다나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멸이 필요하거든요. 대상을 보는 것, 대상과 접촉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베다나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여러분 교재를 구입하시면 베다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삭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 쌍냐에 대한 처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쌍냐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쌍냐가 자의식의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선정 이론입니다. 욕망으로부터 떠난, 그리고 불건전한 상태로부터 떠난 위탁과 위짜라를 가지고 떠남에서 발생한 삐띠수카를 획득하면서 제1정려에 머문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1선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제2선은 위탁과 위짜라의 소멸로부터 내적인 평정을 획득하면서 심일경성, 무심, 무사, 선정에서 생겨난 삐띠수카를 즐기면서 제2선에 머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다니파타에 있는 경문하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디가니카야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수다니파타에서는 모든 생각들이 파괴되어지게 되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안으로 완전하게 그 안정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디가니카에서는 위탁과 위짜를 소멸하게 되면 내적인 평정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탁가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삼매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즉 위탁가를 가라앉혀야 되거나 파괴시켜야 될 어떤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위탁가도 역시 이 쿠살라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마, 욕망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비압바다, 악의적인 생각, 그리고 비임사, 그리고 해치려고 하는 생각,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것이고, 쿠살라와 관련해서는 반대로 네감마, 아비압바다, 아비임사라고 한 세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쌍냐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평온과 완전한 안정을 위해서 이 두 가지 패턴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타카라고 하는 것이 쿠살라 측면도 있고 아쿠살라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쌍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패턴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된다 또는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벗어나야 뭐가 된다? 마음의 안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정이론에서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위탁과 위자를 이 제선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그걸 떠나야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완전한 내적인 평온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탁과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취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쌍카빠입니다. 이 쌍카빠는요, 냐냐틸로카 스님에 의하면 이 쌍카빠는 위탁가와 동의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TS 사전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진 생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카빠와 관련돼서는 크게 경전에서는 세 가지 용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것은 8정도의 그 두 번째죠. 삼마쌍카포, 바른 생각, 정사유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알려진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까마쌍카파입니다. 욕망의 대상과 관련된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파리뿐나 쌍카파 해가지고 만족된 생각인데요. 이 만족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행을 하는 자가 나는 이만큼 고행을 했어. 그래서 나는 만족해. 라고 했을 때 이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쌍카빠의 용례는 이 세 가지로 경전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쌍카빠 또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리고 처음에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가지 소개드리는 내용 가운데 쌍냐, 위탁가, 쌍카포는 쿠살라와 아쿠살라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쌍카포는 쿠살라와 아쿠살라와 관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수행과 관련되는 측면이 또한 설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쌍냐하고 위탁가하고는 다소 다른 위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위상이 바로 8정도에서 얘기하는 쌈마쌍카포인 것이죠. 열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를 깨달았다. 무엇이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쌈마쌍카포가 두 번째 올바른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8정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고요와 적정과 열반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언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8정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실제 수행의 차원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될 내용으로 소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위탁가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것이든 불건전한 것이든 그것을 소멸 내지 제거시켜야지 궁극적인 평온에 도달하게 되지만 이 쌍카빠 같은 경우에는 쌈마쌍카빠의 형식일 경우에는 이것이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쌈마쌍카포 같은 경우에는 수행론자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쌈마쌍카빠는 도대체 뭐냐? 올바르게
올바르게 생각한다,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까 나와 있는 것이죠. 욕망의 대상부터 떠나고 그 다음에 악의적인 생각부터 떠나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삼마상카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누사라띠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들이 어떠한 것이 알아차림의 기능, 사틴들이야. 그래서 이 사티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논의들이 있고요.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로 알아차림이란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모든 사티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쓰고요. 보통 그냥 사티라고 많이 씁니다. 알아차림의 기능인가 비고들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알아차림을 갖추고 있다. 최상의 알아차림과 분별을 갖추고 오래전에 행했거나 오래전에 말했던 것도 기억하고 회상하는 자이다. 이렇게 쌍유타니카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회상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젠 관건이 되겠죠.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디가니카야에 소개되고 있는 바로 육수념입니다. 육수념 6가지 대사인 거죠. 불법 승과 계 그리고 보시천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형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6가지 수념, 육수념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념은 적극적인 사유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사유 활동은 아마 이 아누사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유는 이미 정해져 있고 생각해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아누사라티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수행의 방식으로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습된 내용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탐진치 3독이 제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청정함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수념이라고 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탐진치가 소멸되고 청정함이 획득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위타카 쌍냐 쌍카빠는 쿠살라의 2가지 측면을 갖고 있지만 아누사라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측면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티 같은 건 미차 사티에서 그릇된 그 사티를 언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누사라티 같은 경우에는 이 육수념과 관련된 내용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사티와 또 아누사라티는 또한 구분이 되는 개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고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열의 법, 승과 계, 보시,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의해 결박되지 않고 성냄에 의해 결박되지 않고 어리석음에 의해 결박되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열의 법, 승과 계, 보시, 천신을 의지하여 옳고다진다. 그는 욕심을 떠났고 벗어났고 이어이었다. 비고들이여 여기서 욕심이란 5가지 감각적 욕망과 동의어이다. 비고들이여 이것을 대상으로 삼은 뒤 여기 어떤 중생들은 청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누사라티의 경우는 육수념 혹은 숙명통과 관련된 내용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은 아누사라티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의 이익을 전생에 대한 기억을 올바르게 떠올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숙명통이라고 하는 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육수념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탐진치를 소멸시키거나 아니면은 소멸과 더불어서 전생에 대한 기억, 즉 숙명통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행을 통한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을 다루고 생활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생각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생각이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의 생각이 아닌 거죠. 이미
생각이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내용과 의미와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만약에 안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바깥에 있는 대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겨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또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든 것이 똥 모양의 초콜릿입니다. 그 이진경 교수님이 쓴 책에서 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서 요거 갖고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똥 모양의 초콜릿을 줬더니 어른은 못 먹더래요. 너무 리얼하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그냥 똥 모양인 애가 아니고 이게 진짜 똥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니까 어른들은 못 먹더래요. 근데 애들은 되게 맛있게 먹더라는 거죠. 이거 갖고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똥 모양의 초콜릿은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포착이 되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인 거죠. 더럽고 지저분한 것. 어른은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이고 애들은 뭐예요? 맛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나오게 되느냐? 아유, 저거 어떻게 먹어? 라고 하는 것이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거 맛있겠다 해서 맛있게 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본 내용 가운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벌레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벌레를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레에 대한 우리의 뭐예요? 쌍냐가 있는 거, 너무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을 식량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걸 못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겠느냐? 대안은요, 아기 때 젖병에 벌레를 그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기는 젖을 빨면서 우유를 먹으면서 저거 먹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쌍냐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벌레를 보게 되면 아무런 위압감이라든가 그런 선입견 없이 이미 생성된 선입견인 거죠. 저거 먹는 거네라고 집어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를 갖고 고단백질 식품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쌍냐에 대한 내용을 먼저 형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억지로 먹을 수는 있겠죠. 눈 질끈 감고서 몸서리 치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먹는 건 아닌 거죠. 이건 뭐예요? 못 먹는 걸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건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쌍냐가 저것은 뭐죠? 징그러운 것이라고 하는 못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언어를 탁 붙여놨고 대상에 대한 내용을 특징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똥 모양의 초콜릿은 대상과 시각이 만나가지고 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존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면은 이 단계 쌍냐에서는 어른은 똥으로 아이에게는 초콜릿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그것이 비타카의 단계에서는 똥은 더럽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맛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똥 모양의 초콜릿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쌍냐, 위타카, 빠빤자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어떤 욕망과 결부된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는 뭐 하자는 거예요? 구분하자는 거죠. 구분이 가능해야지만 망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거기에서 열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각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객관적인 대상이 우리에게 쌍냐와 위타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으로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쌍냐가 다시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위타카가 다시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대상에 대한 왜곡이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 표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쌍냐, 위타카, 쌍카포는 쿠살라, 아쿠살라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되고 있지만 아누사티 같은 경우에는 쿠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얘기되고 아쿠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전에서는 아누사라티를 쿠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쿠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침니까에 나오는 그 위타카 그 산투파 수단가 거기에 보게 되면 요 내용이 나와요. 위타카 산타나 수단이에요.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이 떠오르면, 불선한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가 선한 표상의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뭐가 돼요? 그 부분이 해결돼요. 근데 그것이 해결 안 될 때, 선한 표상을 떠올릴 수 없는 상황이거나 떠올려도 그것이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생각의 위험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갖고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갖고 있는 위험을 내가 잘 검토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악하고 불쌍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생각에 싹티하지 않고 생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선한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대상을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생각을 내가 왜 하지라고 하면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에 갑자기 노랫말이 떠올라요. 그럼 노랫말이 끊임없이 재생되거든요. 내가 왜 이 노래가 왜 자꾸 내 머릿속에 돌지? 안 해야지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사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떠올랐구나라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에 대한 현상을 가라앉힌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올리게 되면 그 생각은 반드시 신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흥분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눈물을 흘린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막 무기력해진다든가, 이런 신체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현상들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마음으로 마음을 때리고 부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최후의 수단인 거죠. 최후의 수단 안 될, 최후의 수단은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내가 압도당하게 되면은 결국은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을 통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되면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선한 표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 갖고도 이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쌍냐하고 비타카 같은 경우는 제거 및 지멸해야 될 것이죠. 그 결과 탐진치가 소멸되고 삼매를 성취하게 된다라고 경전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쌍카파 같은 경우는 쌈마 쌍카포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려진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아누사티 같은 경우는 육수념으로 실천하게 되는데 그것은 탐진치를 벗어나 청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네 종류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각은 지양해야 할 것 혹은 지멸해야 할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여실지견이 아닌 것이고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 그리고 욕망 등에 의해서 물들여진 것인 거죠. 생각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생각에서 나의 욕망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실지견을 가로막는 장애로서 생각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통제되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지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라는 환상으로부터, 망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진멸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가 돼요? 망상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통합될 때 이 생각이 수행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인데요. 누가 의식의 자양분을 섭취합니까? 누가 접촉합니까? 누가 느낍니까? 누가 가래합니까? 누가 지착합니까? 누가 존재합니까? 등등의 7가지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빠꾸나라고 하는 스님께서 이게 질문을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와 같은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 세존이시여 무엇 때문에 자양분이 접촉이 느낌이 가래가 집착이 존재가 태어남이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불선한 생각을 하는 자, 선한 생각을 하는 자와 같이 생각의 주체를 상정하게 되면 생각이 갖는 이중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이중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자가 없는 것, 즉 무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다나라고 하는 경전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다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보여질 때 보이는 것만, 들릴 때 들리는 것만, 느껴질 때 느끼는 것만, 알 때 아는 것만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당신이 그로 인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그 가운데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도 저기도 그 가운데에서도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고통의 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다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상이 보여질 때 대상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닌 거죠. 오늘 눈이 막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경우에는 왜 이런 날 눈이 내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첫눈이다 라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눈을 내릴 때 그것을 우리가 무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치우면 되죠.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무아에 대한 수행을 통한 생각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이 막 몰려들어요. 그럼 일이 몰려들 때 우리는 이 일이 너무 몰려들어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처해진 상황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뭐예요? 수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성과 능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생각을 능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수동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나의 어떤 욕망이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뭐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닌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초월한다 혹은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욕망이나 기타 등등 것에 의해서 그 생각을 재단하지 않는 것. 이 방식이 우리가 생각을 수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싼냐나 그 사고 비타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 뭐 자의식, 욕망에 의해서 영향받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왜곡이 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런 왜곡되지 않은 왜곡된 나쁜 생각으로부터 왜곡된 좋은 선한 생각으로 이행해 가자는 거가 아니라, 여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생각의 이중성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두 측면을 다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수다니파타 아니 상유다니까야 제 1권에 보게 되면은 그 경류라고 하는 오가라고 하는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류를 어떻게 건넙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까탄트밤 오감 아따리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서지도 말고 가라앉지도 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벗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쿠살라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벗어날 때 진정 이 수행을 통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지 않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이중성을 넘어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거하거나 지멸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생각의 문제로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을 넘어설까, 이런 이제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 강연을 제가 듣고 나니까 생각으로 생각을 넘어선다 할 때 그 넘어서야 될 생각은 싼냐나 빗닦아 해당하고, 그 생각으로라는 거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네 번째 생각, 정사유나 수념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를 해봤습니다.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불건전하고 악의적인 생각들을 대체하는 방식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마상가포하고 아누사라띠라고 하는 6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원활하게 될 때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한 그 여실지견이 가능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제가 자장이라는 그 특권을 이용해서 제가 궁금한 거 막 여쭤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접촉될 때 최대한 그 왜곡됨이 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좀 수동적으로 좀 고요한 상태,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보면 그 어떤 그 왜곡된 망상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발생하는 나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감정에는 분명히 뭐가 개입됐느냐 하면 이전의 경험 내용과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요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럼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최소화할 수 있다고요. 예, 예. 예, 망상이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죠. 예, 왜곡된 게. 예, 예. 그 제가 늦게 와서 제대로 다 듣지는 못한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느낌으로 와서 닿는 게 뭔가 이렇게 거부하지도 말고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그냥 받아들이라고. 아까 말씀 그 생각 자체도 이제 수동적인 생각,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얼핏 저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하고 느낀 게 뭐냐면은 마음으로 마음을 때려 부순다. 그 굉장히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고,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그림에서 약간 삐끗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주어진 어떤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한 그 마음을 갖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께서 그 얘기해 주신 그 깊은 어떤 전체적인 내용하고 약간 이 결이 안 맞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가 선한 표상에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떠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도 안 되고 하면은 마지막에는 악하고 불선한 생각에 내가 압도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왜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행동과 말은 나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불교에서 내가 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나의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에 내가 압도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은 뭐겠어요? 이 악물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라도 선한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그것을 내가 억누르려고 하는 이 의지가 바탕이 될 때 처음에 발생됐던 이 문제, 악하고 불선한 생각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인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선하든 악하든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생각을 취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를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열반을 성취하는 방식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생각에 대해서 선생님 엄청 생각을 많이 하셔갖고 이제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선생님 하시는 그 생각은 빗닦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자,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예, 이것은 윗닦아에 해당이 된다고 굳이 얘기한다면은 깊이 생각한 것이니까요. 윗닦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아뉴사띠가 빗닦아를 떠나서 빗닦아가 멸하고 남은 아뉴사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빗닦아 안에서도 아뉴사띠는 항상 같이 가는 거, 싼냐 안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요것이 없어지면 요것이 생겨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윗닦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윗닦아하고 쌍꺼풀하고 사실은 동의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의어인데 한쪽은 쿠살라라고 하는 측면만 갖고 있고 쌍꺼풀은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또 이해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용어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는 것보다는 지금 한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자장만 아니었으면요 선생님께서 40분 동안 생각이라는 단어를 몇 번 말씀하시나 한번 세보고 싶었었어요. 계속 생각.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생각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남으셔서 종합토론 시간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